의뢰하신 여성분 이경아님은 30살이시고요. 남성분 최주형님은 35살이십니다. 자, 이경아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조폭 같은 성품이 나오실 수 있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에 효녀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말에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여성분이십니다. 마마걸이라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마마멀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어기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부모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번 화가 나면 용이 입에서 화염방사기를 뿜듯이 불같은 입에서 불같은 화염방사기가 쫙 나갈 수가 있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어떤 소유욕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유욕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타겟을 정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사귀고야 마는. 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바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남자분은 머리가 아주 총명하신 분이고요. 체구 자체가 작진 않고요. 체구 자체가 통통하시거나 키가 아주 크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아주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고요. 효성심이 아주 지극하신 아들입니다. 자, 머리는 비상한 면을 갖고 있는데 할 말은 해야지 직성이 풀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입바른 소리를 잘 하시는 남자입니다. 자, 초년에는 직업적인 부분이 변변치 않거나 아니면 본인의 인생의 수음료를 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돈으로 인해서 실패수를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이별이라는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가 치렀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정거장을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뢰자분이 여성분이신데요. 네. 여성분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여자분이 어디서 사주나 이런 걸 보셨나 봐요. 네. 네. 원진살이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네. 네. 실제로 원진살이 있으신 분인가요? 네, 원진살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태어난 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태어난 시가 맞다라고 한다면 원진살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의 어떤 그 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갖고 이렇다, 무슨 살 갖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술인이든 무속인이든 찾아갔을 때 너는 무슨 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라는 부분은 사람들의 어떤 해석하기 틀린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원진살에 대해서도 연연하실 필요 없는 거고, 원진살이 있다라고도 그 부분은 저는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살이라는 걸 갖고서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풀어갈 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갖고서 나쁘다, 좋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궁합이 그래도 잘 맞는 편인가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를 만난다, 결혼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남자랑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불만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이 여성분을 대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린 꽃을 물을 주고 가꾸듯이 항상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사주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분 궁합이 결혼을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궁합이 되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궁합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성분에 비해서 스태미너가 강합니다. 네,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요, 아주 깔끔한 성격입니다. 깔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두 분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가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속궁합은 어느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남자분이 그래도 부족했다면 결혼해서 그래도 구박받고 매 맞는 남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나마 부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해로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께서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서 되게 네, 민감하게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질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반대는 없을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네. 것 같으세요? 양가 부모님 반대는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여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머니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사주팔자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겠냐, 어떤 성향이냐라는 성격까지도 나옵니다. 자, 여성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검소하시고요, 절약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여성분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명예가 있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아주 불같으신 집안입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서로 남자든 여자든 뭐 부모님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부모의 말을 어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이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남자분이 지금 현재 시기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 남자분에게. 하지만 이 남자분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성분 집안에서 뚜렷하게 내가 무슨 직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하다라고 여성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십니다.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다. 네,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 입장이 굉장히 강하신 겁니다. 똑같은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 여성분은 어머니 말에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 도장 결론을 내릴 때는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머님이 생각을 하면 이 결혼은 진행이 되겠네요.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찾아가셨을 때 빈손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래도 두 손 가득 무겁게 가시는 것이 사랑받는 사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남성분이 굉장히 자린고비이십니다. 두 분이 똑같으세요. 성격 자체가 자린고비세요. 잘 안 쓰세요, 돈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서로한테 그럼 인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축을 몸에 배어있는 남자분, 여자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사성을 한다라는 부분도 다소 부족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어디를 가서 빈손에 온다라는 것도 사실 예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굉장히 근검절약에 몸에 배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 장모님을 결혼 전에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양손 무겁게 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한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같은 경우에 이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비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저도 이제 선비인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실제로 저도 고비가 있으셨어요? 고비라기보다는 이제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드린 부분은 누구나 뭐냐면 팩트는 자기 자신이 서로 부족한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 잘났냐 너 잘났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서로 갈라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 두 분의 사이는요 어떤 이혼이라는 두 글자라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사실 고비가 반드시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내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라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부족한 부분이든 아니면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각방 쓰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또 송중기하고 송혜교 연예인 부분처럼 별거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궁합을 많이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죠. 네. 이럴 때 뭐 참고 넘겨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사주로 봤을 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분은 어떤 누구, 1억 천금, 뭐 중동에 있는 만수르가 와가지고 이 여자분에게 어떤 제의를 한다던가 어떤 호강을 시켜줬어요. 한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는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남자가 아주 잘해도 절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반도 안 찬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이 두 글자라는 게 사실 남자 여자가 30년 이상 각각 떨어져서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같이 생활 습관 패턴이 달라요.